기초연금 수령을 위한 증여 전략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인데, 자, 이번에는 실제 시뮬레이션 좀 해보겠어요. 기초연금 사이트에 가서 실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같이 입력을 해보고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끔 다 되어 있어요. 그래야 앞으로 내가 지급받을 수 있구나, 지급 대상이 아니구나, 또는 어떤 소득에 대한 그 구조를 가지는 게 좀 좋겠구나라는 것들을 또 거기서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그 사이트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은 이렇게 네이버에 기초연금 이렇게 검색을 하면 그 사이트가 나와요. 자, 여기에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 이걸 검색을 딱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이 뭔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들어보고 이걸 내용을 보면 조금 쉬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은 여기입니다. 나도 받을 수 있나요? 중요한 게 이겠죠.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냐라는 건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모의 계산이기 때문에 아래에 이제 입력 항목들이 쭉 나옵니다. 쭉 나와요. 자, 단독 가구인지 부부 가구인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주지는 대도시, 중소도시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이제 공제 금액이 기본 공제 금액이 있어요. 요 금액 공제 때문에 체크가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소득 재산 정보입니다. 소득 재산 정보는 근로소득. 자, 그냥 근로소득이 130만 원 정도 있다가 한번 봐볼까요? 130만 원 정도.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재산소득. 자, 여기 기준은 다 월 단위로 입력하는 거예요. 연간 이자를 한 600만 원 정도 받는다 그러면 한 달에 50만 원 정도네요. 그리고 요 공적 이전 소득은 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런 겁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국민연금만 한 20만 원 받는다고 봐볼까요? 자, 무료 임차 소득이라는 것은 자녀 집에 그냥 사는 겁니다. 자녀 집에 무료로. 자, 그런 경우인데 이건 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 정보인데요. 일반 재산, 건물, 토지. 자, 집인데 시가 말고 시가 표준액, 재산세 부과는 그 과표 기준으로 하는데요. 한 3억이라고 해볼까요? 3억. 토지는 이제 공시지가입니다. 한 2억 정도 해볼까요? 2억 정도. 임차 보증금은 내가 상가 보증금 같은 거 내놓은 거. 자, 기타 재산은 없다고 보고, 항공기 선박 없고요. 해운권 없다고 보고, 자, 이런 게 해운권이 있다 이런 경우는 재산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탈락될 확률이 높고요. 자, 자동차도 시가 말고 시가 표준액 세금 내는 기준으로 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금융재산도 한 1억 정도 있다. 대출은 없고 부채는 다 빼야 되겠죠. 보증금 세입자 아니다라고 한번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쭉 한번 보고 계산을 해보죠. 부부 가구 중소도시에 살고 월급은 130만 원, 이자는 한 연간 월로 따지면 50만 원, 국민연금 한 20만 원 정도 받고 있고, 건물은 3억, 토지는 2억, 공시지가로요. 자동차 2천만 원짜리 하나 있고, 금융자산은 한 1억 정도 있고, 이렇게 해서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과연 해당이 될까요? 위에가 나와 있네요. 자,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는 소득 인정이 274만 원이며 노인 부부 가구 209만 6천 원 이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닌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원 대상이 아니랍니다. 자, 뭐가 문제였을까요? 뭐 문제라기보다는 이자 소득, 그죠? 이자 소득과 공적 이전 소득, 월로 계산되는 소득이 한 70만 원 정도 되고요. 또 근로 소득이 있어가지고 요 소득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소득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기. 자, 지금 다시 부부 가구고 중소도시에 사시고 월급이 130만 원. 사업소득은 없고 재산소득, 이자소득 좀 줄여볼까요? 한 30만 원. 공적 이전 소득 한 10만 원. 건물 자, 다시요. 130만 원. 건물이 2억짜리다. 토지는 1억 정도 된다. 그리고 자동차 1,500만 원짜리다. 과표가. 그리고 금융재산 한 7천만 원 정도 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되면 결과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166만 원이네요. 그래서 노인 부부 209만 6천 원 이하로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입력을 해보면 그 기준에 따라 좀 다르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주의 깊게 또 아셔야 될 게 제가 입력하는 것 중에요. 여기 보시면 기타 재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타 재산. 자, 이 기타 재산의 항목을 보면 증여재산, 그 다음에 뭐 임목어업권, 조합 입주권, 분양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분양권이나 조합 입주권은 다 재산이니까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앞서 살펴본 거 있죠. 증여재산 있죠. 내가 재산을 부모님이 증여를 해버렸다.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 여기다 입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다. 그래 한 3억 정도 증여를 했다. 그러면 3억을 여기다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결과치가 아주 다른 숫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증여를 하면 지금 이 증여한 3억에 대해서 바로 없어진 게 아니다 그랬죠? 자, 여기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자, 입력할 때 제가 지금 이 홈페이지 이 프로그램 관련해서 문의를 했는데 원래 증여를 하면요. 그 증여 금액에서 사전 증여 금액에서 자연 소비 금액이라고 해서 일정 금액을 매년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단독 가구 같은 경우는 한 2천만 원 정도를 빼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시스템에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3억에 증여했다. 근데 한 5년 지났다 그러면 1억을 빼야 돼요. 그럼 2억만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꼭 이걸 주의 깊게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산이 있다. 그러면 증여를 한다라고 해서 바로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요걸 알아두시고요. 또 하나 증여했다라고 하면 여기 입력할 때 증여한 금액을 전부 입력하는 게 아니라 경과 연수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빼줘야 된다는 겁니다. 대략 연간 한 2천만 원 정도는 빼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빼고 나서 입력을 하면 어느 순간 어때요? 가령 한 1억 정도 증여를 했다 그러면 증여하고 5년이 지나면 요 증여재산은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입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소비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그걸 알아야 얼마를 증여를 할지, 그죠? 이런 것들이 다 계산이 돼서 좀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기초연금과 이 사전 증여와 그 미묘한 관계를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사례를 통해서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